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산업론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제 지난번에 처음 두 강의를 올리고 나서 제가 이제 출석부를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읽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혹시 이름을 빠뜨렸을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이름을 불러드리면은 김지연, 이명진, 류대규, 박정훈, 방재현, 백승학, 임유진, 임하영, 조현진, 양현욱, 그리고 문다영 이렇게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잘 읽어보고 또 간단하게 답장도 드렸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과 학생인지. 원래는 스포츠 마케팅과 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태권도학과 학생들도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인문계열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복수 전공을 하겠다는 학생도 많이 있더라고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미래에 일자리가 많을 걸로 지금 기대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복수 전공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강의,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3월 20일에 했을 강의인데요. 스포츠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스포츠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물론 뭐 스포츠가 뭔지는 다 알지만 여러분이 음, 과연 막상 정의해 보려면 또 쉽지 않거든요. 스포츠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스포츠라는 건 말이야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비디오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45분이 넘게 한 50분 정도로 만들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보다가 좀 지루하면 이렇게 멈춰놓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로 쪼갰던 이유는 일단 용량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파일 용량이 커지면은 업로드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화질을 뭐 너무 좋지 않게 하거든요. 표준으로 그냥 하니까 무슨 뭐 마블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뭐 고화질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수업. 예, 그래서 용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 화질은 약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뭐 지장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50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중간에 쉬었다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포츠의 정의와 개념.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학문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포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먼저 학문으로서의 스포츠.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학문으로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의할 건가를 먼저 보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스포츠에 관한 학문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그리고 융합적인 학문이죠. 요즘에 그 융합이 대세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학문들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 이걸 영어로 이제 interdisciplinary라고 하는데 그 그냥 하나의 학문이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거는 요즘에는 없어요, 거의. 이렇게 섞이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원래 이제 스포츠 경영학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왼쪽에 있는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게
스포츠를 경영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굳이 스포츠를 경영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별로 이렇게 경영할 거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전에는. 근데 이게 점점 산업으로서 커지고 돈이 되니까, 이거 경영을 안 하면 안 되겠어. 경영을 잘해서 잘 유지를 하고 발전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 학문들, 마케팅이라든가, 뭐 조직 이론이라는 것은 뭐 인사관리와 매우 비슷해요. 네, 약간 다르지만, 인사관리, 그 영어로는 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리더십도 여기 포함되고요. 또 어떻게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끌 것인가, 이런 거, 재무 관리 매우 중요하죠. 네, 돈 관리, 뭐 예산 짜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 그리고 미디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스포츠 경영학의 주요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스포츠 경영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인들 가운데는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 경영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만한 게, 스포츠 마케팅이 스포츠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대학교에 스포츠 마케팅 학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경영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마케팅 외에도 뭐 이런 과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원래 있던 그 학문들을 스포츠에 특화시켜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조직 이론, 스포츠 재무 관리, 스포츠 법, 스포츠 미디어 등등등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있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융합학문이라는 걸 벌써 알 수 있죠. 예, 기존에 있던 학문을 스포츠와 융합시켜서 발전시킨 스포츠 경영학이 된 거예요.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게 이제 처음 생긴 시점이 한 1960년대 말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예. 그래서 이때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누가 뭐 시조고 원조고 뭐 이걸 따지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어, 미국의 그 오하이오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스포츠 경영학 대학원 석사 과정이 이제 처음 생겼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예. 그때 그 LA 다저스 구단주였던 오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 창설에 공헌을 했고, 그래서 그 시점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가 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정착한 시기가 그 무렵이라는 거죠. 예, 이제 그 무렵은 여기 나와 있는 미디어하고 연관되는데, 스포츠가 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이제 미디어, 구체적으로는 TV 중계권료로 엄청난 돈을 받아들이면서 경영학 큰 산업으로 발전한 거죠. 지금도 스포츠 단체나 리그나 뭐 팀이나 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여러 소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티켓 판매도 아니고 용품 판매도 아니고 TV 중계권료예요. 미디어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없었으면은 스포츠는 이렇게 큰 산업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융합돼서 이루어진 실용학문이다 이거죠, 스포츠 경영학은. 스포츠 스터디스는 그냥 한글로 스포츠 스터디스라고 썼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냥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포츠 스터디스 이렇게.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역사학, 뭐 스포츠 철학, 스포츠 윤리학 등등의 과목들을 말해요. 이게 주로 인문학 쪽의 과목들을 스포츠와 연결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사회학이나 역사학 같은 과목들은 음,
학문으로서의 그 역사가 길죠.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어,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와 연관해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형성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70년대 초반쯤 역시, 예, 라고 봐야 돼요. 그, 해리 에드워즈라는 그 스포츠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흑인이거든요. 흑인 교수님이고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데, 이분이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근데 70년대 초반에 이제 60년대 말이죠. 60년대 말에 이제 스포츠에 관한 사회학 논문을 쓰겠다고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스포츠에 관한 걸로 쓰겠습니다. 사회학과지만 스포츠 사회학에 관한 걸로 쓰겠습니다. 그때는 스포츠 사회학이란 말이 이제 용어가 막 생기랑 말락할 때인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그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게 그게 학문으로서 그 가치가 있겠어? 어? 스포츠가 그게 뭐 사람들 놀고 뭐 즐기고 이러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논문으로 쓰려고 하니?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를 뭔가 진지하지 않은 걸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물론 전혀 그렇지 않죠. 스포츠의 그 사회적 의미는 이미 뭐 누구나 공감하는 바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다 아는데 한 4, 50년 전만 해도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뭐 스포츠 뭐 그걸 뭐 진지하게 연구할 만한 거리 같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역사는 짧습니다. 비교적 다른 그 학문들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스포츠의 산업으로서의 규모나 사람들이 스포츠를 생각하는 그 의의가 점점 커지고 중요해지니까 이 학문들도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점점 커지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운동학이라는 이제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퍼포먼스, 그 선수의 그 경기력 향상 이거에 초점을 맞춘 학문 분야죠. 영어로 보면 여기 키네지올로지라고 돼 있고 그 키네매틱스라고 또 돼 있는데 이건 뭐 두 개가 거의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키네 혹은 킨 이런 말 있잖아요. K-I-N-E, K-I-N-E. 이게 접두어로서 움직임을 뜻합니다. 무브먼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에요. 원래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무브먼트 스터디스라고 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네지올로지 하면은 예, 움직임에 관한 학문, 즉 운동학, 뭐 운동역학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학문은 그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기록을 낼 것인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생리학 하면은 이제 이거 생물학에서 연결된 과목이죠. 뭐 근섬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과목. 제가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 영양학, 어떻게 잘 먹어야 몸을 잘 만들고 좋은 운동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심리학도 여기에 들어가요. 스포츠 심리학. 심리학이 그 좋은 성적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뭐 상식이 됐죠. 단순히 막 그 밀어붙여서 훈련만 시키고 그런다고 선수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이렇게 살살 달래주기도 하고 그래 뭐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버티고 좀 아예 그냥 스포츠를 잊어버리고 잠시 딴 일 하다가 다시 와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심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프로 스포츠 팀들이나 뭐 국가대표팀 이런 데 보면 다 심리 치료사가 있죠. 예,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선수들을 이렇게 다 케어해 줍니다. 그리고 재활의학이 있죠. 리해빌리테이션, 재활.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부상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뭐 누구도 원하진 않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빨리 낫게 하는지. 그래서 빨리 나와서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이런 건 당연히 의학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과목들을 다루기도 하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체육이 있죠. 체육학, 그러니까 피지컬 에듀케이션이죠. 그 스포츠 경영학도 초창기에는 체육의 한 분야였어요. 그 피지컬 에듀케이션의 한 분야로서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시작됐지만, 지금은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피지컬 에듀케이션보다 오히려 더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더 많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 피지컬 에듀케이션은 글자 그대로 체육이고, 뭐 체육 교육과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선생님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학 쪽의 과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페다고지, 즉 교수법,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학문. 그것이 페다고지고요. 또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페다고지하고 비슷하죠. 그 밖에 뭐 교육학의 제반 과목들을 배우죠. 뭐 교육사회학, 뭐 교육 심리학 등등등. 예. 여러분 중에도 체육학과 학생들이 있던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 선생님이 되려면은 그 교직 과목 이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으로서의 스포츠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 시간에는 이제 스포츠 경영학 쪽에 초점을 맞추고, 뭐 전반을 주로 다루는데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쪽 얘기가 좀 많겠죠. 예. 조직 이론 얘기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예, 이걸 왜 넣었나 내가 근데 참, 예, 아까, 예, 그때 오른쪽에 있는 그 운동학 쪽은 제가 잘, 예,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자, 스포츠의 정의 시간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definition, 뜻을 정하는 거예요. 스포츠가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에 나오는 스포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스포츠인지 아닌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예, 저한테는 안 들리지만. 자, 첫 번째 스포츠, 그리고 아니라면 왜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보기에 스포츠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여기 보시면은 수중 발레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두 명의 선수가 물속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죠. 예, 뭐 이걸 우리말로 수중 발레라고 하는데 마치 발레처럼 두 명의 선수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보시기에 스포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하세요? 뭐 정답은 없어요. 예,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모르고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죠. 음, 스포츠라고 한다면은 이건 당연히 올림픽 종목인데 왜 스포츠가 아니겠어라고 하실 테고요. 예, 뭐 일리가 있고 스포츠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글쎄 경쟁이긴 한데 뭐 상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연기를 펼치는 건데 이거는 좀 예술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물론 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뭐 쉽다, 뭐 하찮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지만 이거는 오히려 스포츠보다는 약간 예술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스포츠들을 좀 봅시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발레죠. 예. 발레가 스포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발레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죠.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댄스고. 예.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발레도 스포츠가 가져야 될 거의 모든 요건을 갖췄어요. 일단 경쟁하죠. 연습 많이 해야 되죠. 어떤 규칙이 있죠. 뭐 이러니까 상당히 스포츠와 흡사한데 스포츠가 아니라고 보통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어땠습니까? 수중 발레. 그거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수중 발레도 발레인데 같은 발레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왜 어떤 거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봅시다. 피겨 스케이팅이죠. 피겨 스케이팅은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자, 어때요? 스포츠이죠. 네, 당연히 스포츠죠. 올림픽 종목인데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습니까? 많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겨 스케이팅도 발레하고 비슷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경쟁을 하지만 이렇게 몸끼리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하고 자기 혼자 자기 연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딱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왼쪽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제 바둑이 있죠, 바둑. 바둑이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둑을 좋아한다고 말했죠, 지난번에. 예. 바둑이 스포츠냐 아니냐 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몇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면은 바둑은 2010년도 여기 보시다시피 2010년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었어요. 시범 종목이었나? 정식 종목이었나? 정식 종목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메달도 따고 막 했습니다. 일단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게 스포츠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 근데 바둑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포츠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좀 뛰고, 그렇죠? 부딪히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바둑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지만 그냥 뭐 아무런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뭐 손만 까딱까딱 할 뿐이지.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이 과거에는 물론 스포츠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거의 그 예술 혹은 기예에 가까웠죠. 예술이라 하면 이제 평생을 갈고 닦는 거예요. 이제 그 기량을 연마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이걸로 뭐 큰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예술에 정진하듯이 그냥 평생 갈고 닦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세기 초반 정도만 해도 사람들의 통념이 이게 바둑의 고수라는 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량이 원숙해지고 점점 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대의 선수가 뭐 환갑 먹은 선수한테 절대 못 이겼어요. 그 기량이 넘사벽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너무 잘 뒀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이 바둑이라는 뭐 게임 혹은 스포츠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제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생각하고 계속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 수에 심지어는 뭐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바둑 한 판 두는데 한 달이 걸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바둑 그렇게 어디 둡니까? 한 판에 1시간이면 끝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TV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 스폰서도 안 붙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바둑은 점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한 판이 뭐 1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나요. 마치 그 농구나 배구 경기처럼. 그렇죠. 점점 스포츠화 되어 가죠, 벌써. 그리고 과거에는 없던 국제 경기가 생기고요. 네, 국제 대회도 생기고, 국가 대항전도 생기고, 점점점 스포츠랑 비슷해지죠. 그리고 예전에는 바둑 두는 사람들을 기사라고 불렀거든요. 기사. 바둑 기자에다가 선비 사자를 써가지고 기사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선수라고 부릅니다. 예. 뭐 이세돌 선수 이렇게 불러요. 박정환 선수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반대로 요즘에는 그 가장 우승을 많이 하는 최고수들이 대부분 나이가 20대예요. 20대에 기량이 절정에 올랐다가 30대쯤 꺾여서 이제 쇠퇴해요. 정상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은 거의 스포츠와 비슷해져 가죠. 운동선수들 기량이 보통 20대 한 후반쯤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30대에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비슷해요, 바둑도. 이 모든 면에서 바둑이 점점점 스포츠화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찬성하건 하지 않건 점점 스포츠화 돼 가고 있다 이거죠, 바둑은. 예. 그 다음 사진.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 여러분 이 선수를 아십니까, 혹시? 누군지? 이 선수가 이름이, 어, 빅, 크다 할 때 빅, 알파벳 대문자 E 해서 빅 E 랭스턴이에요. 예. 이 선수가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제 친구입니다. 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선수는 참 WWE 그 프로레슬링 선수예요. 이 뭔 소리라는 거야? 갑자기 친구라니. 정말 제 친구예요. 예. 저하고 지금도 페이스북 친구고 예전에 친구였습니다. 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의 인연을.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공부보다 재밌잖아요, 이런 게. 2008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학교에 처음 가게 됐어요. 예, 그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스포츠 사회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조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조교 사무실이 있잖아요. 보통 되게 후졌어요. 이게 창문도 없고 막 되게 조그만 방에 몇 명씩 몰아놓고 그래요. 근데 제 방이 뭐 그냥 아파트에 방 하나만 한 조그만 방이었는데 창문도 없고 이제 세 명이 같이 쓰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또 한 명 이렇게 백인 남자였는데 걔는 그렇게 세 명이 같은 방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이름이 이투아르인데 예, 분명히 이투아르 이웬이에요. 근데 이제 그 레슬링에서 가명으로 이제 빅 이 랭스턴이라고 바꿨는데 이 친구는 원래 풋볼 선수 출신이에요. 그 미식축구 풋볼 선수 출신인데 이제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대학원을 온 거죠. 근데 뭐 전력이 화려합니다. 뭐 고등학교 때 플로리다주 원래 플로리다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플로리다주 그 헤비급 레슬링 챔피언 고등학교 그리고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헤비급 역도 챔피언 그리고 풋볼 선수 체격이 키가 한 180cm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13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몸은 다 근육이에요. 진짜. 예, 정말 체지방이 아마 한 1, 2%밖에 안 될 거예요. 좀 과장을 좀 하자면은. 하여튼 그런 애인데,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친구가. 아까 말했던 백인 친구는 키가 195에 110kg 정도 되는데, 예, 그 친구도 몸이 아주 좋죠. 막, 몸이 근육인데, 미국 해군 네이비 실 그 특공대 네이비 실 출신의 제대 군인이에요. 예. 그래서 8년간 해외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친구는 쿠웨이트에서 5년, 뭐 이라크에서 3년 이렇게 근무했대요. 자기 말로는. 이제 그리고 대학을 좀 늦게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겠다 해서 대학원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이 이투아르 이 흑인 이 친구가 처음에는 제가 좀 이제 잘 몰랐죠. 이 친구에 대해서 모르고 약간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게 흑인이고 운동선수고 그러니까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자식 뭐 운동했던 놈이 뭐 공부나 좀 했겠어?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과소평가를 했죠. 제 잘못이죠. 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진지하고 굉장히 그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이 자식 보기보다 굉장히 똑똑한데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미나 수업인데 그 스포츠 사회학 뭐 이론 세미나 수업인데 학생이 8명이에요. 그 교수님이 앞에 앉으시고 양쪽에 4명씩 이렇게 앉는 교실이에요. 되게 조그맣죠. 그리고 이게 좀 숨쉬기도 힘들어요. 막 너무 교실이 좁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딴짓도 못하고 저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영어도 좀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했죠. 근데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학기 초반이었는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야, 얘들아, 미국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렇게 많고, 응? 사회 그 불평등이 이렇게 심한데, 왜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 계급혁명이 왜 일어나지 않았냐,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했다고 생각하면. 어? 왜 사회의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가장 심한 미국에서 정작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예.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 어색한 침묵이 막 흘렀어요. 이렇게 막 30초, 1분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 이투아르가 이 흑인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그것은 아마도 허위의 계급 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허위의 계급 의식이라 하면 영어로 이제 이 선수가 대답했듯이 false class consciousness, 즉 내가 노동자인데 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내가 중산층인데 사실은 상류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허위의 계급 의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친구를 다시 봤죠. 이렇게 훌륭한 애를 내가 몰라보고 막 그냥 운동했던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했구나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 친하게 지냈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얘기를 진행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좋은 친구가 됐고 이제 한 2년 정도 친하게 지냈는데 2년 좀 지났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동네 그 술집에 그 바운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운서라는 게 그 우리말로 이거 우리말이 아니지만 일본말로 기도예죠, 기도. 예. 술집에서 이렇게 깽판 부리고 이런 애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알바로. 워낙 몸이 좋으니까 운동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너 방학 끝나고 뭐 하니?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취직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 취직했는데? 그래서 나 WWE 취직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뭐 무슨 분야야? 뭐 마케팅이야? 뭐 미디어야? 그랬더니 아니 나 선수를 뛰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 그래서 이 WWE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 리그 거기도 마이너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간 이제 좀 뛰다가 2012년 그 무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WWE에서 뛰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많이 안 보잖아요, WWE. 근데 가끔 이게 케이블 채널 돌리다 보면 나와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친구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야죠. WWE, 레슬링, 프로레슬링이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그 대본이 있잖아요. 그쵸? 예. 승패가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거. 알면서 보는 거잖아요. 마치 그 액션 영화를 보듯이.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냐 아니냐를 정의하는 게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예, 생각보다. 예. 참고로 제가 이 친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백인 네이비실 출신 친구들한테 예, 그 운동에서 이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예. 탁구. 탁구는 제가 얘네들 다 이겼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자, 시간이 이제 34분이 지났는데, 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 오징어라는 게임이에요. 오징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부모님, 아버님한테만 물어보세요. 아버님이나 뭐 삼촌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안다고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벌써 한 꽤 오래전에,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꽤 오래전에 이제 중학교 때 이걸 많이 했어요.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 격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점심시간 끝나고 들어오면은 막 뭐
팔이 부러져 있는 애도 있고 심지어 뭐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육체적인 활동이 많고 굉장히 치열한 게임인데 이걸 과연 스포츠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니까 뭐 대답하기 쉽지 않을 텐데 여기 보면 한 사람 사진이 보이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황동훈이라는 영화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이제 심은경이 주연했던 수상한 그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병헌, 김윤석 나왔던 남한산성 이런 영화 만든 흥행 감독인데 이 사람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이 미니 시리즈를 만들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 오징어 게임에 미쳐서 이거를 막 세계적인 게임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뭐 이야기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징어가 원래는 그냥 뭐 단순한 놀이 게임이었지만 스포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e스포츠 얘기를 하는 건데 e스포츠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e스포츠는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맞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우리 학생 중에 이제 이명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 잘 듣고 있어요 이명진? 예. 이명진 학생이 이 e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자기소개서에 보내주기를. 그래서 e스포츠는 어엿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예.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우리나라가 뭐 e스포츠의 최고 선진국이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e스포츠를 이 대학교에서 그 운동부에 장학금을 받고 학생을 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합을 막 하고 중계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코치도 막 뽑고, 예. 지금 현재도 이미 스포츠가 거의 됐지만 앞으로는 뭐 더 가능성이 높죠. 올림픽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가지고 스포츠냐 아니냐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스포츠는 아마 올림픽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가까운 미래에. 그 이유가 특히 음, 올림픽 공식 스폰서 중에 맥도날드 햄버거 만드는 맥도날드가 얼마 전에 이제 물러났어요. 올림픽 공식 스폰서에서. 그리고 대신 들어간 회사가 알리바바입니다. 중국의 그 대규모 그 이커머스 회사죠. 전자상거래 회사.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인 알리바바가 올림픽 스폰서로 이미 들어간 마당에 e스포츠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거는 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예, 그 다음 편에서 스포츠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 자, 이거 한번 액티비티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럴 때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명사로 한 단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스포츠는 뭐뭐뭐다. 뭐 나에게 스포츠란 뭐뭐뭐다. 뭐뭐뭐이다. 이렇게. 예, 이 비디오를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한번 쭉 써보세요. 이렇게 10개 정도. 예, 예. 여러분이 쓰시는 동안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쓰시고 다시 재생시키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의 그 어떤 진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어, 원래 처음 시작은 놀이였죠, 놀이. 노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도 이제 친구들하고 놀았잖아요. 혼자 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노는 거에? 없죠.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놉니까? 아, 내가 이거 어렸을 때 5분 놀고 1분 쉬고 이렇게 놀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규칙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놀아요. 그리고 경쟁을 하지 않죠. 아, 글쎄 이거는 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노는 게 글쎄요. 뭐 애들 노는 거 보면은 그냥 놀아요. 예, 사이좋게. 물론 뭐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뭐 내 거야 내놔 이러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냥 놉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제 제 딸이 유치원 다닐 때 만 2살에서 3살 사이쯤에 이제 한 4시, 5시쯤에 데리러 가면은 유치원에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모래밭에서 친구하고 놀고 있는 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잘 노나 이렇게 바로 데려오지 않고 숨어서 보면은 어 이렇게 모래를 어떤 그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요. 담은 다음에 막 담다가 또 그걸 또 팍 쏟아요. 또 그러고 또 담았다가 쏟았다가 친구 줬다가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규칙도 없고 그냥 뭐 경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무규칙 무경쟁이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이론은 아닌데 자 근데 이게 이제 게임으로 가면서 어떤 특징이 생기죠. 어떤 게임을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뭐 고스톱이든 음? 뭐 진실 게임이든 왕 게임이든 분명한 규칙이 있죠. 369 게임이라든가 다 게임에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자와 패자가 생겨요. 이때부터는. 그렇죠? 카드 게임. 그렇죠? 뭐 투페어, 뭐 원페어 이런 식으로 규칙이 생기고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스포츠로 넘어가면서 규칙과 경쟁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은 육체적인 움직임. 그렇죠. 스포츠는 아무래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육체적인 움직임을 수반하죠. 동작 혹은 액션, 움직임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게 커지다 보면은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나라 간의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걸 조정하고 관리할 국제 조직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의 어떤 정의를 한다면은 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걸. 네.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의 정의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힌트는 다 드렸어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놀이에서 시작해서 규칙이 생기고, 그쵸? 규칙 생겼죠? 그 다음에 경쟁을 하죠?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을 수반하죠? 심판도 있을 테고, 또 국제기구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스포츠를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스포츠는 뭐뭐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다. 이거를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쵸? 뭐, 교과서에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